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제 몬스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는 앞부분에다 붙일 건데, 전학 묘기 형이 애플의 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팟캐스트 거기에 이제 댓글이 있나 봐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튠즈를 깔려면 너무 많은 걸 깔아야 돼요. 무서워서 못 깔겠어, 아이튠즈를. 결과적으로는 팟빵이 아니면 저희가 지금 댓글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걸 팟캐스트, 애플 그쪽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댓글 혹시라도 단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 지금. 한 7화쯤 왔으니까 한 명은 달지 않았을까 싶어서. 야, 그리고 이제 네 유튜브 주사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올리기를 하자. 아니, 그러니까 팟빵에는 있는데 이게 팟캐스트 쪽은 제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 제가 뭐 아이디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팟빵에서 그냥 올려만 주는 거예요, 팟캐스트에. 제가 그걸 사이트에 들어가고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희 댓글을 못 달아서 성원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저희 정말 못 봐서 못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설정 잡고 그래? 혹시 한 40개 있을지. 댓글에 한 40개가 있는 거야. 야, 팟빵이도 없는데 이씨. 댓글 좀 많이 달아줘요 좀. 자, 그럼 이제 딴 거 더 계속 이어서 할게요. 저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몬스터 헌터죠. 몬스터 헌터는 일단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그 전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나 이런 거 했을 때처럼,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는 제가 따로 뺐어요. 전혀 모릅니다, 프론티어를. 프론티어는 다른 분을 모셨어요. 야, 여기서 방패가 뭐야? 이야기 어떻게 해? 네, 저번 포켓몬스터처럼. 둘다 몬스터네. 비밀. 네, 누군가 대신할 분을 모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뭘 알아.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월드 기준으로 몬스터 헌터의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몬스터 헌터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몬스터 헌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시작해보죠. 2004년 캡콤에서 발매한 수납 액션 게임입니다. 줄여서 몬헌 혹은 모넌이라고 부르는 게임이에요. 발음상 쉽게 하기 위해서 모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렇게 뭐 의미와 이렇게 변동이 좀 많죠. 그렇죠. 네. 다크 소울도 어떻게 보면 닥소라고 해요. 닥소. 닥소 그래. 닥소, 네. 인왕, 네. 인왕.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쵸. 요즘은 발음상으로 이제 쉽게 그렇게 그러니까 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발음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정식 명칭은 몬스터 헌터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후나미즈 노리타카, 몬스터 헌터 G, 그리고 몬스터 헌터 도스는, 몬스터 헌터 G가 이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 도스는 이제 후속작이고 2라는 의미거든요. 다나카 츠요시가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세컨드부터는 츠즈모토 묘조라는 사람이 프로듀싱을 하고, 디렉터는 첫 작품부터 최신 작품까지 후지오카 카나메가 맡고 있대요. 다만 포터블 시리즈만 이치노세 야스노레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후지오카 카나메라는 사람이 이때는 감수 역할을 했대요. 이치노세 야스노리는 바이오하자드 아웃브레이커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어? 제가 유일하게 못해본 바이오하자드기도 한데요. 맞게 맞네. 그렇긴 할 거야. 저 공짜로 푼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아까 보지만 츠지모토 료조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오카 카나메, 아마 이 두 사람이서 계속 월드를 만드는 걸 거예요. 자,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헌터가 돼요.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의 퀘스트는 크고 강한 몬스터들의 사냥 및 포획입니다. 채집이라든가 운반 등이 있긴 한데 거의 한 7할 이상이 사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의 가장 특이한 점은 레벨이 없다는 건데요. 캐릭터는 장비나 물약을 이용한 버프류가 아니면 게임을 처음 켰을 때와 1000시간이라든 10,000시간이라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강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내가 사냥한 몬스터한테서 비닐을 벗기고 이빨을 벗기고 이래가지고 이빨 뽑고 있지. 아이, 크라운일 수도 있잖아. 시오 걸 수도 있어. 야, 금리 같은 거 시오잖아. 눈 많이 갔다.
예, 잘못 읽었어.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장비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는 예. 거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비를 강해지는 거야. 이게 장비를 키우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내가 잡은 수 있는 몬스터보다 강해지지 못해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내가 잡아야 그 몬스터 소재를 입는 거니까 그 몬스터가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독특하게도 또 이 게임은 몬스터의 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흔한 데미지 수치도 없어요. 이게 처음 기획 때는 플레이어의 체력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대요. 사실은 이 당시 무쌍류의 게임이 좀 인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데빌 메이 크라이 등 그 당시 이제 콘솔 게임의 대세적인 흐름은 스타일리시하거나 스피디하고 강력하고, 일단 전체적인 부름은 이제 무쌍류가 거의 다 해먹을 때예요, 사실. 그 오메가 포스가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 이 게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약하고요. 적들이 너무 세요. 그리고 무기들이 이제 막 대형 무기들은 크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걸 들고 있으면 겁나 느립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큰 거 휘두르는데 빠르면 그게 이상하지. 공격 속도도 겁나 느려요. 뭐 저 옆 동네 막 간우 장비 일어나더는 거 호호호호 이러는데 얘들 이게 안 돼. 이래 되거든요. 아주 현실적이네. 근데 초반에는 멀티 자체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플스2 때를 생각하자면 멀티가 된다 한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그 인터넷 환경이 아니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맨날 다 소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게임에. 게임 자체가 이 당시에는 유명한 게임도 아니었고 진짜 말 그대로 더러운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니악하죠. 많이 네. 매니악하죠. 근데 이때가 진짜 더 심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했듯이 좀 어떻게든 진입장벽을 좀 낮추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말하는 이제 헌팅 액션이라는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판타지 스타 시리즈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좀 괴랄하진 않았고, 사실 난이도가. 물론 이제 거기도 장비빨을 좀 받긴 했어요. 그 이제 가디터라든가 토기저, 뭐 프리덤 워즈, 네, 이렇게 파생 작품이 나오기 소울 시작하죠. 스크래파이스 뭐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보면 다 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 뭐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2004년부터 쌓아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패턴들이 다양하고 그런 걸로 인한 사냥의 즐거움이 좀 뛰어나다는 거. 사실 제가 이 게임을 뭐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보면서 그 유저, 그러니까 캐릭터보다 몬스터에 더 집중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 모션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발전 잘 없어요. 네, 플레이어 모션들은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몬스터들의 이제 행동이라든지 패턴 이런 것들은 그렇죠. 거기에 맞추는 예, 꽤 보기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성취감 하나로 버티는 게임입니다. 어렵게 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수렵과 토벌 요소가 들어가면서 살벌하지 않고 느긋하게 세계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같은 느낌으로 최대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속았어. 야, 드라기 원만 봐. 테마파크긴 하지. 영화를 봐. 나만 몰랐구나. 주라이 오원이구나. 나만 몰랐네. 그러니까 시리즈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플스2로 나온 2004년 3월 11일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2005년 1월 20일 몬스터 헌터 G가 나와요.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이 첫 주에 12만 4천 개가 팔렸어요. G가 아니라. 네, 동컴 특유의 그거 아시죠? 오, 이거 팔리겠네? 베스트판을 내려고 했어요, 사실 얘들이. 패키지에다가 노란 띠 같은 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격 싸게 나오는 거. 그렇지. 예, 안에 좀 그냥 네. 뭐 그냥 CD만 딸랑 있고. 네. 근데 얘들도 그 당시에라도 양심은 있었는지. 이대로 못 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DLC 격이죠.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추가해가지고 확장판, 완전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몬스터 헌터 G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빌 메이 크라이라든가 몇몇 가지 게임 CM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많았거든요. 데빌 메이 크라이 혹시 CM 기억하세요? 모르겠는데? 나 CM도 잘 몰라. 사실. 그래요? 여자가 울면서 남자가 이제 가란 말이야 같은 걸 뭐 시전했나 봐요. 여자가 꽃다발을 들면서 막 울면서 때려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꽃다발이 빳빳해지면서 확 한 다음에 띄워요.
그리고 옆에서 샴페인을 꺼내가지고 흔들어서 맞춰요. 그 단테에 그거 올리고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유한 거죠.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이제 CM이 많았는데 이 당시 이 몬스터 헌터 G의 CM에서는 모넌 특유의 고기를 굽고 나면 잘 구웠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CM에서 나왔대요. 그거 덕분인지 몰라도 매장 가서 고기 굽는 게임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을 정도로 광고 힘이 무섭지. 네, 그 광고가 굉장히 좀 먹혔다고 합니다. G는 아마 그레이트의 약자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아이템들에서 회복약이 있고요. 회복약 G가 있어요. 이게 피가 더 많이 차거든요. 이게 번역돼서 들어올 때는 그레이트라고 번역돼서 들어오더라고. 외국에서는 G라고 적혀 있는데 일본판에서는 몬스터 헌터는 기본적으로 하위, 상위, G급이라는 세 가지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집회소가 있고 촌장이 있고 뭐 여단이 있고 다른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난이도 세 개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에서 보면 노멀, 라이트메어, 헬처럼 이 세 가지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패턴이 더 추가되고 캐릭터들이 더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패턴이 좀 추가되는 건 좀 크긴 한데 그러니까 이 G가 안 붙은 작품은 보통 하위하고 상위만 있고요. 이번 월드도 그래서 G급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몬스터 월드 G가 나올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렇다고 몬스터 헌터 CD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몬스터 헌터 G CD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 프로듀서였던 후나미즈 노리타카가 캡콤을 떠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로 만든 사람입니다. 캡콤은 지금의 캡콤을 만든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 서브 프로듀서였던 다나카 추요시가 이제 프로듀서를 맡게 되면서 몬스터 헌터 G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코코 캡콤을 통해서 무려 한글화가 됐답니다. 야, 그래? 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캡콤이 그렇게 한글화에 인색한데 이때는 한글화를? 아니, 코코 캡콤 때는 잘해줬죠. 이때는 네. 그게 있었구나. 근데 코코 캡콤이 없어지고 이제 캡콤 코리아가 되면서부터 안 해주기 시작했지. 자, 2006년 2월 16일 정식 구독자인 G 이런 게 아니라 몬스터 헌터 도스가 발매해요. 도스라는 건 스페인어로 2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거 알죠? 도스 트레스 까드로. 예, 스페인어로 1, 2, 3, 4라고 외친 것 뿐입니다. 이때 도스가 들었던 평가가 뭔지 아세요? 적은 패턴. 패턴이 너무 적다. 무슨 몬스터들이 색깔만 바뀌어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모논도 그랬던 겁니다. 깔기 딱 좋은 그런 요소지. 사실 노하우가 쌓인 거에서 이제 터진 거는 진짜 그 게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다크 소울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킹스피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근데 그 쌓은 게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때 킹스필드 4 방송할 때 보면 늘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킹스필드 4로 치면 한글은 저밖에 없어요. 네, 거기 보시면 그때 다크 소울 팬들이 다 그 얘기했거든요. 아, 저 패턴은 다크 소울 1의 누구다. 다크 소울 2의 누구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아, 그때부터 이미 패턴은 다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사실은. 난 피하기도 그거면 죽겠네.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겠지. 아니, 나는 또 느려. 걔 빠르고. 네, 그래서 이때는 맵이 일방통행이었어요. 몇몇 맵이. 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집은 미친 듯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의성 자체가 전혀 없어요. 너무 만약한 게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최고로 높았던 게임. 왜 난 노맨즈 스카이가 생각났다? 과거의 노맨즈 스카이네 이거. 아니, 걔는 그거 말고 할 게 없잖아. 네, 진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었대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드릴 설명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이때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그 도스 이전이에요. 편의성을 끌어올리면서 2005년 12월 1일 날 PSP로 몬스터 헌터 7을 이식한 몬스터 헌터 포터블이 나오는데 이게 크게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거는 나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때 그 PSP에서 진짜 대박 쳤다고. 근데 이게 몬스터 헌터 포터블이거든요. 제목이 G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G급 캐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작품 몇 없어요. 더블 크로스 같은 경우는 얘들이 크로스 G가 나오겠네요 하니까 우리는 G를 더 이상 붙이지 않습니다. A 붙일 거면서 우리는 X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XX 해가지고 G급이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왜 대박이 났냐면 몬스터 헌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혼자서 하기 힘든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지 뭐 하나의 그냥 대모업을 이제
그렇잖아. 마왕도 원래 그 용사들이 때로 올라가면 못 이겨. 여러분 블러드본에서 앞에서 누가 어그로만 끌어주면 뒤에서 활만 쏘면 잡아요. 차지로 그냥 딱 쏠 때마다 무릎 꿇는데 뭐. 그 앞에서 또 잡아주고. 이게 PSP는 에드욱이라고 그러고 근거리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걸로 파티 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대박이었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 와, 이게 같이 하니까 재밌구나. 2007년 2월 22일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세컨드가 발매돼요. 프로듀서는 치즈모토 료조. 자, 이때는 포켓 저 푸켓인지 포켓인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머릿속에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농장이 있어. 거기서 이제 학급 재료들 있잖아요. 물약, 자주 쓰는 물약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게 많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잡으러 가려면 진짜 저기 쩌리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농장에다 심는다든지 재배가 됐구나. 네, 포인트라는 이런 편의성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동안 욕먹었던 거는 대부분 많이 수정을 했어요. 짜증나는 걸 많이 뺐다고 해요. 뭐 짜증을 유발하는 이제 운반캐 같은 게 있는데 알 같은 거를 이제 운반을 하는데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공격받으면 알이 깨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름길로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돌로 막아놔요. 삥삥 돌아가야 돼요. 가다 한 대 맞으면 알 깨지고 다시 가야 되고. 삭제했다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기의 밸런스도 새로 조정을 하고 그전에는 심지어 한송금이 최고였거든요. 심각한데? 아니 이게 한송금이 한 방 한 방이 묵직했던 거예요. 아, 뭐 독 한송금 많아가지고 고령까지 찔러 잡아올 정도로 한송금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한성금도 크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새로운 이제 몬스터들도 대거 추가가 됐는데 이 당시 이제 원래 몬스터 헌터는 작품이 새로 나올 때마다 간판 몬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 네르 기간테 아까 뿔 2개 달린 거 이제 3차 베타 때 나온다고 하죠. 걔가 월드의 간판 몬스터거든요. 새로 나온 몬스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 간판 몬스터는 티가렉스라는 몬스터였어요. 머리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겼는데 약간 좀 비룡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날개가 달렸는데 애가 막 드리프트를 막 하는 애가 있어요. 이니셜 T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패턴이나 생김새가 그동안에 나왔던 몬스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디올리님이 좀 온 것 같은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의 방패가 아니구나. 네, 게스트 네, 디올링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모노는 고수는 아닌데. 썩은 물이라 하던데. 그건 진짜 아니, 고수는 아니고 고수인 척 하는 고수풀의 헌터 디올릭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썩음물의 특징이에요. 못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두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네? 뭐 잘하는 아닙니다. 저는 뭐. 진짜 저는 뭔니네. 몬생아. 네. 아무리 몬생아 몬닌이라 그래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아니 진짜인데 나는. 이게 이제 다 좋았는데 아까만 이제 티가렉스가 등장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패턴의 몬스터가 등장하고 무기의 밸런스의 조정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농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편의성 그렇죠. 증가, 네. 뭐 일방 통행의 삭제 이런 맵들에 대한 편의성도 좋아졌는데 근데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의 국민 게임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렇죠. 도스 때 몇 배 이상을 팔았거든요. 최초로 100만 장을 넘은 PSP 게임이 됩니다. 누적 판매량은 엔터브레인 조사 기준 172.3만 개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왜냐면 이제 그대로 비타 버전도 나왔죠. 네. 플스 또 버전도 나왔고 많이 나왔거든요. 디올린과의 녹음 도중 몇몇 부분은 편집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을 수 없는 경우 이 소리를 삽입하겠습니다. 2008년 이제 네. 3월 27일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세컨드 지가 이제 발매하는데요. 아니 그럼 지는 진짜. 제 입문작이기도 해요. 이게 G는 아까 설명드렸죠. 확장팩 뭐 완전판 같은 걸로 예상하시면 되고 발매 2주 만에 100만 장 2011년 6월 26일 기준 415.8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팔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메인스트림이 좀 들어선 거죠. 예. 거의 국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2009년 8월 1일 닌텐도 위로 몬스터 헌터 트라이가 나오는데 트라이는 또 스페인어가 아니래요.
원래 얘들은 이때까지는 뭐 이름에 뒤에다 뭔가 붙였어. 나중에 다 전부 다 그냥 다 숫자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정식 넘버링이에요. 숫자가 붙는. 왜냐면 도스는 2, 스라이는 3로 인정하는 거죠. 포터블 때 들어왔던 츠지모토 로저가 정식 넘버링도 이제 프로듀서를 하기 시작해요. 페미통 만점을 시작으로 페미통 리뷰는 믿음이 진짜. 아니 하여튼 그 짜고 치는 고수도 많아요. 그거 어차피 페미통이 저 캡콤 밀어주잖아요. 그거는. 와인 좀 받았나 보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와인 던지지. 아니 자꾸 와인 얘기하면 이게 계속 빠지니까 와인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페미통 만점을 시작으로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지만 캡콤이 초반에 삽질을 크게 한 게 클래식 컨트롤러 동본판이랑 일반판이랑 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대리점에 강매를 냈어요. 첫 주에 100만 장을 푸는 미친 짓을 발동합니다. 100만 장이 나갈 리가 있나요? 당연했지. 그래도 첫 주에 60만 장이 팔렸어요. 오. 40만 장 장이 어떻게? 40만 장이 남잖아요. 재고가 넘쳐나면서 소프트가 덤핑이 되고 하면서 덤핑되지. 난리가 났대요. 저렇게 되면 덤핑이 돼. 네. 소매점의 피해가 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이 당시 수중전이 참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렇지. 2010년 12월 1일 몬스터헌터 포터블 서드가 발매됩니다. 트라이의 이식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PSP로 나왔어. 왜 회사가 갈리지? 이때부터 의심하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작품이에요, 이 서드가. 출시 1주 만에 200만 장, 3주 동안 300만 장, 1개월 반 만에 400만 장을 돌파합니다. 전작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모든 기록을 다 가르치워요. 결과적으로 사실상 PSP용 마지막 몬스터헌터가 됩니다. 이 이후로 소니와 결별해요. 그렇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린 캡콤은 뭐라고 부르죠? 동고. 뭐 그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컨드지에 비교하면은 아마 소드도 볼륨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그렇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에서도 그 볼륨이 좀 걱정되긴 해요. 예. 이거 월드 같은 경우야 뭐 솔직히 얘기할게. 근데 트라이가 볼륨이 작다 한들 웬만한 게임보다 많습니다. 그건 인정. 그리고 이제 뭐 이때부터 PC와 엑스박스 360 버전으로 나온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프론티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히 빼서 따로 설명할 겁니다. 네. 왜 안 해봤거든. 여기 좋은 방패가. 그래서 이제 2011년 12월 10일 3DS로 몬스터헌터 트라이 G가 출시됩니다. 이제 3다스로 나오기 시작. 네. 왜냐면 이제 서드 G가 왜 PSP로 여기서 안 나오냐 막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3DS로 나왔어요. 그리고 게임 발표와 동시에 몬스터헌터 4 또한 개발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캡콤이. 이제 정식 넘버링도 휴대기기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나왔던 세컨드, 서드는 정식 넘버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후 이제 위유로 트라이 G가 HD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게 평가가 조금 오묘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4 때처럼 인터넷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터넷 네트워크 플레이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전 트라이지가. 아니요. 트라이지는 돼요. 아니 그 위유판이 되지. 예. 3DS 3다수판은 안 되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몰라요. 내가 뭘 알아. 이 사람을 보겠지. 난 몰라. 난 진짜 몰라. 여기다 중요한 거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내가 저걸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트라이지가 3DS 버전은 북미판만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거는 이제 DL 버전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티메이트라고 네. 이름이 붙는데 G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미 버전밖에 없고 굳이 언압을 느끼면서 굳이 그런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쵸? 아이타가 그때 녹음하고 이틀 뒤에 갖고 형 내 그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빠꾸는 없어. 그냥 앞으로만 가. 근데 결국 이제 3DS로 나온 이 작품도 160만 장을 팔렸어요. 추가로 나중에 이제 그 베스트판, 연가판 같은 경우도 35만 장이 더 팔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팔렸겠죠? 그러니까 몬스터헌터는 이때부터 그냥 100만 단이에요. 무조건. 2013년 9월 14일 3DS로 몬스터헌터 4가 발매한대요. 첫 주에 출하량이 200만 장이었습니다. 물건이 그만큼 풀렸다는 얘기죠. 출하량이죠, 네. 이건. 네. 근데 거의 그 부분이 그만큼 팔렸어요. 왜냐면 이게 발매가 토요일이라 아쉽게도 첫 주 200만 장 돌파는 못했지만 12월 기준 2013년 12월 기준 400만 장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12월 이제 14일날 정식 환가가 됐던 작품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3DS를 샀거든요.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단차 공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티포님은 고인물이 맞아요. 썩은 물도 맞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왜? 확실해. 왜? 저는 이때는 몬스터 헌터를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맞죠. 프로티어부터 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휴대기기로는 프로티어는 이때는 이미 서비스 종료되고 난 뒤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아니 썩은 물의 특징이 나온다니까요. 어? 나는 이거 게임을 잘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묘기님도 여기서 슬슬 피해가려고 그러는 아니, 위치인데. 저는 진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묘기 진짜. 형은 저는 진짜 몬스터 몬스터 지 이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몬스터 헌터 게임 자체를 안 해봤어요. 지는 조금 해봤다면서요. 아니 진짜 안 해봤어. 그냥 몬스터 G 나왔을 때 아 저게 있구나. 한번 그냥 뭐 한번 그냥 잡으면 맞지. 원래 모노는 한번 잡으면 100시간이야.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번에 월드 가시 처음이에요, 저. 저는 한성과 얘기하시길래 몬스터 헌터 지의 추억을 못 버리고 계신가 해서. 한송검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근데 그 얘기 나중에 또 할 거고요. 제발 좀 갑시다. 아, 나 밤새고 싶은데? 특이점은 이때부터 이제 단차 시스템이 생겨요. 높이가 다른 곳에서 흔히들 이제 뛰어내리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때마다 단차 게이지가 쌓여요. 일정 이상의 게이지가 쌓이면 약간의 미니게임이 발동하거든요. 그 미니게임에 성공하면 몬스터가 넘어지면서 무력화돼요. 잠시 동안.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렸어요. 왜 몬스터 헌터를 캐주얼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광룡아랑 별 거지 같은 다 나왔으니까. 그때 실질적 난이도로 저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말이 많았죠. 메뚜기 헌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차 공격 자체가 너무 이제 그 효과적이라기보다는 단차를 하지 않으면 게임 난이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길드 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됐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몬스터 헌터 4랑 4G가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 않았나. 왜냐면 게임이 너무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유저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 제일 심했죠. 네. 왜냐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못 잡으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재물이 돼야 돼. 그럼 못하는 놈 하나를 집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때 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지만 몬스터 헌터를 하다가 파티풀에 대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파티풀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게 돼요. 이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때는 플레이하면서 욕을 먹었잖아요. 포지는 왜 그러냐면 방송하면서 욕을 먹었어요. 뭐 그 얘기는 또 뒤에다 하고. 네. 그때 조충곤이라는 무기가 사실 추가가 됩니다. 단차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단차에 최적화된 무기가 이제 조충곤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메뚜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기에 대한 얘기는 한 번에 나중에 묶어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2014년 10월 11일 몬스터드 포지가 출시 발매 5일 만에 200만 장이 팔립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2015년 기준 판매량은 340만 장. 북미판은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3월 26일에 한글판이 발매가 됩니다. 이때는 나오자마자 달리긴 했는데 딱 나오잖아. 누구를 지금 썩은 물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 5월 정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제가 다른 방송국에 있었고 모논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못한다는 욕을. 그러니까 파티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먹다 보니까 결국 그 방송을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도 모논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욕 먹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겹치면서 하여튼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몬스터 헌터를 할 때 사람들하고 파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포지는 더 심했어요. 포지는 이게 하여튼 그 고인물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구만. 그냥 잘라서 아니요. 얘기해줄게요. 극한이라는 상태 이상이 나왔어요. 몬스터들이 한 번씩 극한이라는 상태로 나와요. 이때는 황룡석이라는 쿨타임이 굉장히 긴데 이걸 칼에다 바르면 얼마 안 돼서 사라져요.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쿨타임은 길고 이걸 가지고 때려야 칼이 안 튕겨요. 그 외에 칼이 다 튕겨요. 진짜 야, 무슨 그걸- 그걸 버프 걸러 그걸 발라놓고 일정 이상 데미지를 줘야 극한이 풀리는데 풀리고 나면 딴 맵으로 날아가. 겁나 짱나지.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포지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진짜. 사람 짜증을 나게 만들어놨어요. 이다 보니까 파티 플레이의 빡빡함을 좀 요구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파티 플레이를 평소에 별로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포토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티 플레이가 사실 국내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에드옥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나 된다고 없거든. 근데 이제 몬스터 헌터 4부터는 국내에서도 이제 멀티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특유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 모르시겠다고요? 롤 가봐요. 바로 롤 가가지고 그 미드 중앙에서 있잖아요. 딱 한 30초만 가만히 있어봐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몬스터 포즈에서도 존재했던 거죠.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잡고 아이템을 얻어야 내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게 엔드 컨텐츠거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아, 솔직히 확률도 더럽고 그 발굴 무기 얻으려고 야 이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몇천 시간 해가지고 아직도 못 먹어. 아 참고로 저는 종결 무기 다 먹었습니다. 대검하고 안 나와. 대검 차액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밸런스까지. 시청자가 와가지고 발굴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대요 하니까 캐면 나오잖아 이러고 있더라고. 잘도 나온다 그래.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야 오늘 밤새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티포님은 4부 가겠다. 그 티가 아종에서 너무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솔프를 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목표였어요. 140 길드 캐스트를 혼자서 한번 솔프를 깨고 싶었다라는 게 제 목표였는데 도스람버스 140은 사실 가오 안 살잖아. 아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도스람버스 140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박자 같은 놈인데 다크소울로 치면 주박자가 거의 풀버프에다 미쳐가지고 나오는 거야. 어느 정도 미쳤냐면 그 공격을 도스람버스의 공격을 피하잖아요. 네. 피하고 물약을 먹으면 걔가 공속이 빨라가지고 물약 먹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맞으면 피가 한 70%가 다네. 길드 캐스트라는 게 난이도가 그 정도로 극하겠어요. 그러니까 길드 캐스트가 패턴이 추가되거나 있는 게 아니라 몬스터의 피통이라든지 공격력 방어력이 피팅이 올라가 데미지 미친 듯이 올려놔 버린 거야. 어. 그런 식으로 했구나. 네. 장난 아니랄까요. 뭐 방어 뭐 1000몇백 되는데도 맞으면 뭐 피 3분의 1 남고 이러는데 머리만 골라가지고 때리는데 도라미를 도스람포스를 머리만 골라서 때리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잡는데. 일반 도라미보다 겁나 빨라 진짜. 와. 포즈가 나오면서 도라미가 아닌 다른 것도 한번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티가렉스 아종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극한 상태가 없어요. 칼이 미치듯이 튕기는 그게 없어요. 아 쟤는 잡을 수 있겠다. 이게 웬걸 표가 무슨 뭐 3단 포요.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139로 잡고 140을 잡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와 몬스터가 미쳤어. 한 대 맞으면 죽어요 나중에. 얘가 강폭하고 경로 걸리잖아요. 돌진하잖아. 갑포 실패하면 한 대 맞고 죽어요. 아, 근데 결국 그거가 목표였는데 잡았죠. 15년 11월 28일 몬스터헌터 크로스가 출시됩니다. 이틀 만에 157.2만 장, 한 달 만에 300만 장, 연말에 320만 장이 팔렸어요. 특이점은 그러니까 추지모토 료조 프로듀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이죠. 그렇죠. 후조카 카나네 이 둘이 콤비예요. 콤비. 이 디렉터가 아닌 코지마 신타로 프로듀서, 이치노세 야스노리 디렉터가 콤비로서 만든 작품이에요. 즉 사람들이 이제 정식 라인으로 안 쳐주는데 얘들만의 또 게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좀 확실히 느낌이 달라져 버린 모노인데 외전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입문자들을 위한 모논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이 여러 개가 나뉘는데 그 무기의 모션이라든가 판정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막 수렵 기술이라는 스킬이 생기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지고 기존 유저들이 저건 모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입문자들의 흡수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크로스 출시에 맞춰서 하려고 제가 1판을 샀거든요. 그래갖고 크로스 딱 10시간 하고 바로 매각. 바로 매각. 그냥. 아니었군요. 아 이게 아니다. 아니 왜냐면 스타일 자체가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모논 유저들 중에서는 이제 불호가 좀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닌텐도 코리아에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닌텐도 편에서 얘기 드렸죠? 한글화가 물 건너가 버립니다. 후에 이제 2017년 3월 18일 더블 크로스가 발매하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죠? G를 붙이는 장난질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는 G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없었어요. X를 하나 더 붙이고 XX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 크로스입니다.
예, 그냥 사실상 크로스 G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스위치 버전으로 나왔죠. 지금 저는 이제 스위치 버전을 하고 있는데 스위치와 닌텐도 3DS 간의 멀티도 가능해요. 물론 한글화는 안 됐어요. 비닐로만 한글화가 됐더라고. 비닐로. 이게 심각한 게 박스와 박스도 한글화. 한글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그 외국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아니야, 한글이 없어요. 그래요? 비닐 뺏게 되면 한글에 다 한 글자도 없어요. 비닐에 스티커 하나가 한글이에요. 한글이요? 아, 멋진데. 그 스위치 박스에 네. 보면 외국어라고 위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는 봤어요. 하여튼 더블크로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2017년 6월 13일 E3를 통해 풀스폰 몬스터 헌터 월드가 발표돼요. 저의 첫 입문작이 될. 이게 루머가 참 많았던 게 중간에 프론티어 2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한국 쪽하고 네.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그 몬스터 헌터가 또 따로 서비스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얼리언 엔진인가요? 굉장히 아니 좋은 아니 그게 크라이 엔진. 크라이 엔진인가요? 크라이 엔진. 그 크라이시스 네. 그쪽에 이제 크라이 엔진인데 굉장히 그래픽이 좋아요. 털이 막 한올 한올 날려요. 그러니까 중국 외에는 서비스 할 생각이 없대요. 이제 두 차례 이제 베타가 지나갔죠. 그 후. 그리고 19일부터 22일까지 이제 3차 베타를 최종 베타죠. 네. 네, 최종 26일 날 나오니까 네, 최종 체험판이죠. 뭐 옛날 인왕에도 뭐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저 이거 베타를 네. 3번 하니까 또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왕 때문에. 인왕 때문에 사실 아니, 인왕에서 너무 이게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난 이거를 솔직히 3차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할 때마다 뭘 줘. 뭘 준다. 아 이번에 또 몬스터도 하나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르기간테가 나오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우리는 또. 한번 해봐야지 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1월 26일 날 플스4로 발매를 하고요. 한국의 정발 그리고 한글화까지 되어서 나오죠. 최근에 인터뷰에 통해서 보면 PC 버전을 언제쯤 나오냐니까 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후 다른 정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기 이제 티올리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만. 충분히 G급의 언급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월드 G가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래 되면은 PC 버전으로 나오는 건 처음부터 G일 것인가? 근데 월드 아니면- G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야, 뭐 더블 크로스처럼 장난질 하겠지 뭐. 월드 와이드 뭐 이러겠지 뭐. PC 버전과 플스 버전이 동시 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그거야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한글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유저 한글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한글화는 좀 몰라요. 약간 비관적인데. 아니 그리고 그 치지모토 PD가 난 좋은 게 유료 아이템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 아무리 돈콤이지만. 저러다 잘린다 이제. 내가 미카미 시절 그랬거든. 근데 아니, 원래 치지모토가 프론티어도 원래 총괄하려고 그랬는데 팀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냥 아예. 이제 현재 프론티어는 본가와는 그러니까 이걸 본가라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응. 전혀 다른 개발팀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내 생각인데 아마 치지모토 PD하고 그 팀에서 아니면 회사 입장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찢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이게 네. 미카미 신 때처럼 네. 몬스터 헌터 월드가 판매량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토사구팽 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이거 그 전에 미카미 신 특집 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 네, 이 사람은 캡콤은 캡콤의 그런 건 방식, 남는다. 캡콤의 방식 그런 아니 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치즈모토가 사장 동생인데 설마 그러게 하겠어? 에이, 그건 몰라요. 그건. 네, 그건 진짜 몰라요. 설마 치즈모토를 좋아하는 모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아, 나가가지고 그럼 뭐 이제 그 미카미 신지도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네. 많았어요. 예. 네. 그거는 뭐 지금 뭐 그 코지마 뭐 히데오 감독처럼 다시 떠받드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다 이제 마이티 넘버 나인 나오고 하는 거야. 근데 야 말았나 이야기하지 마. 해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치즈모토가 신이야 신. 아, 그 이번에 좋게 나왔더라. 씨. 아 진짜 해머는 또 최근에 이제 나는 인터뷰에서 해물 안 맞던데 너무 짧아.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츠지모토 PD가 밸런스에 영향을 끼치는 유료 아이템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짜잔.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랜덤 박스는 게임의 즐거움을 망친다. 그러니까 랜덤 박스 아니고 그냥 유료 뭐 외착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그 전까지 DLC로 그랬듯이 내겠죠. 모든 DLC는 무료. 그러니까 계속 다운로드 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기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예고를 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추가 캐스트라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요.
그 추가 퀘스트에서만 나오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도 해요. 그 인하에서 많이 하던 짓인데. 근데 이건 이때까지 얘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몬스터 헌터는.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예.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예고한 거야. 솔직히 DLC가 포지도 그렇고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 돈 받고 팔면은 미친 놈이야 그거는 솔직히. 옆 동네 아이돌 마스터라고. 미친 놈들 많은데? 대도 라이브라고. 없는 것도 아니야. 다 그거는. 있어. 짜잔. 아까 얘기했지? 짜잔. 네. 이게 이제 현재 몬스터 헌터의 대략적인 행보거든요. 프론티어만 제외한. 진짜 몬스터 헌터 일본에서 사실 국민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 정도까지 성공을 못해.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내수용 게임이란 말도 있고 우리나라조차도 마니아 게임이에요, 사실. 하는 사람만 하고 다 이제 누군가가 처음 시작하기에는 손대기가 겁이 나는 그런 게임이죠. 뭔가 어디 철 뭐 그런 동네가 게임 같네요. 모르면 맞아야지.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가 게임을 얘기하면서 아수라장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상함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희가 원래 스토리 얘기를 안 하긴 하지만 너무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토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4부터 퀘스트라든가 이런 게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조금 있긴 하죠. 근데 예. 뭐 퀘스트 목록 같은 것도 사실 보면은 이야기들이 막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람들 그거 안 보잖아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 갖다 줘. 나 이거 잡아다 줘. 나 이거 갖고 싶. 내가 노예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반복성의 노가다 구성.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거 그거예요. 모는 특유의 시점. 저야 뭐 킹스필드는 뭐 애초에 로건이 없으니까. 제가 프롬 게임 뭐 다크 소울, 데몬즈, 블러드본 이 모든 시리즈를 로건 없이 했잖아요. 그게 그냥 모넌 방식이에요. 모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로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 전에도 그랬고 해외 유저들은 특히 더 그래요. 블러드본 같은 로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죠, 시작이.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노리는 움직임이 월드에서는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 넘버링이 일단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정식 넘버링이 아니 그 아예 넘버링을 없앴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거 이건 이제 같은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왜냐면 닌텐도하고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치 놓은 거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지. 지금 뭐 이런 그 사업적인 쪽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카미 어디- 신지편에서 어디 모르니까. 미카미 신지편에서 바이오하자드 3와 코드 베로니카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캡콤은 이런 장난에 능한 곳입니다. 근데 그동안 조금씩 마니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월드에서 이게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정체되지 않았나요?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삼다수가 컸어요. 삼다수가 물론 많이 팔리긴 했지만 삼다수 기술적 한계가 네, 컸죠. 진짜 티폰 씨가 하던 삼다수 게임과 지금 월드를 보면 진짜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저 딱 PV 뜨자마자 이거는 인생 게임이다. 바로 플스4 프로 사고 바로 사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예약 구매 뜨자마자 바로 타이틀 구매하고 진짜 다운로드. 그 정도로 저희가 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왕 때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맵들만 반영하고 보면은 솔직하게 좀 작긴 해요 볼륨이. 근데 어차피 맵이야.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 근데 거고. DLC로 몬스터들이 계속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DLC로 맵이랑 그 몬스터 추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존 맵보다 엄청나게 넓은 맵이니까 거기다 몬스터를 뭐 한 3마리 4마리 풀어놓는다 해도 뭐.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있는데 그것도 크지 않나요, 사실? 생태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물고 물리는 몬스터끼리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맵 따로 몬스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몬스터가 다른 맵에도 다 갔어요. 그냥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맵 안에 최고 상위 계층이 누가 있고 그 다음이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다가 그 애들이 상호 연관을 지으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월드에서는 도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작고 이런 거에 대한 볼륨은 글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저는 있겠지만 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게 얼마큼 오래 가느냐죠. 제가 이제 모노모노 한다니까 이제 막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야, 이 썩은 물 같으냐고. 아니 저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져. 그걸 떠나서 명희님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 같아. 썩은 물이라고.
아니 썩은 물이 아니라 그냥 올드 유저. 좀 많이 해본 유저. 아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 월드 하면서 이제 마름물이 될 거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프론티어 얘기를 살짝 다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올링을 모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프론티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프론티어 이야기를 따로 뺀 이유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프론티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콘솔 기기에다가 이제 휴대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의식한 작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몬스터 헌터는 프론티어는 그냥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냥 온라인 게임이죠. MMORPG라고 할 수 있어요. 저번에 누가 물어보시던데 MMORPG랑 MMORPG의 차이가 뭐냐고. MMORPG란 마스플레이, 멀티플레이,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으로 아휴 혀가 꼬인다.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의 줄임말인데 그냥 한 맵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게임이에요. 대표적으로 리니지, 아이온, 와우 등이 있어요. MMORPG는 여기서 다중이란 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맵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의 이란만 그 맵에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멀티플레이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디아블로 같은 게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한 방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디아블로를 찍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논도 따로 방을 들어가서 몇 명이서 멀티플레이어 하는 거기 때문에 MMORPG예요. MMORPG가 아니란 말이죠. 뭐 말해서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이제. 아니, 뭘 하는지 모르니까 말해서. 보통 그런 방식의 게임을 캐주얼 게임이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방을 생성해서 그렇죠. 게임을 하는 아 게. 그게 네. 개발이 훨씬 쉬워요. 아무래도 그렇게 네, 훨씬 쉬워요. 소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테고. 네. 몬스터 헌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야. 제 이제 일부만 믿고 가는 거죠. 저희가 뭐 압니까? 저희는 이제 몬생아 몬린인데 어떻게 뭐 우리가 압니까? 뭐 잘못되거나 아니, 이상한 내용 있으면 다 이 사람을 욕하면 돼요. 아니 명인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티포님은 그래 슬쩍 빠지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사람이 말이야. 저번에 포켓몬스터 때도 사람들이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저희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번에 보셨잖아요 포켓몬스터.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프론티어는 모른다고 칩시다. 앞에 거는 내가 다 아는 걸로 하고. 진짜 근데 그건 있더라고. 검색도 잘 안 나와요. 자료 없어요 지금. 프론티어는 진짜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그 왜냐면은 섭종 하면서 기존에 그 하던 사람들이 올렸던 게시글을 싹 다 지웠어요. 커뮤니티도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프론티어 자체를 진짜 검색을 하려면 일본어로 검색해요. 네. 저도 게임을 하면서 일본 이제 위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없어. 일단 프로듀서가 스기우라 카즈노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돈용인가 뭐 그렇다던데. 장난 아닙니다. 내가 그 얼마 전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니 그 가끔 나중에 얘기할 거야. 역시 항상 그렇지만 다 준비지. 지금 얘기해 보면 안 끝나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일본 발매일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일본 발매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발매일은 나오는데 네. 왜냐면 한국에서 검색하면 한 게임밖에 안 나와요. 네. 한 게임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 몬스터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끔은 피망도 나와요. 피망에도 서비스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캡콤이 이제 모노를 성공하니까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플스2용 몬스터 헌터 도스를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거 시스템을 거의 가져왔고요. 제목을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라고 이제 지으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 기존 몬스터 헌터 개발팀이 아니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관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랑 본관을 그래서 따로 보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다른 시리즈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를 외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크로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프론티어와 본가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는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좋은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좀 뭐 네. 그렇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플스 3 버전도 나오고 비타 버전도 나오고 엑박 360 위유 버전으로 나왔고요. 현재 플스 4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 3 비타 PC판의 서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각각의 서버가 따로 있고요. 근데 서버만 같을 뿐 한 계정으로 내 캐릭터 공유는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계정으로 플스 3에서 플스 그 비타에서 PC에서 같은 캐릭터를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그 서버에서 같이 만날 수는 있대요. 뭐 그렇다는 거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요가 그렇고 국내에는 이제 2008년 9월 9일 날 발매를 했어요. 그 전에 4월 1일 날 한 게임 이제 퍼블리싱해서
6월 26일 클로즈 베타를 시작. 8월 7일 오픈 베타를 실시. 9월 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10월 23일부터 1.5 패치 이후 유료화를 시작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2011년 5월 28일 서비스 종료를 사전 안내하고 2011년 8월 31일 국내에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내가 저 때 많이 울었지. 아, 진짜. 예, 검색하면 나오는 게 다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조작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패드로 하던 걸 이제 키보드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치도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막 인서트 키 갔다가 넘버 키 갔다가 저기 갑자기 또 1번 갔다가 키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고 심지어 변경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운영적 회사가 이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패드를 사세요. 채팅 인터페이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스카이프로 해서 음성 채팅을 하세요. 이딴 식으로 짓을 했어요. 대단한데? 근데 제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게 이때는 제가 PSP를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니까. 아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왜냐면 패드 조작이 아까 도스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SP랑 달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PSP로 몬스터 헌터를 하던 사람들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작감이 다른 거야. 사실 그게 컸지.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욕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몬스터 헌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포터블 유저들의 외면을 받고 1년 동안 쪽박을 차다가 1년 뒤에 새로운 키보드 조작법하고 포터블 방식의 패드 조작법을 내놓을 테니 테스트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갖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작감이 대폭 상승돼서 나왔어요. 1년 뒤에. 1년 뒤에. 네. 대단하다. 아, 솔직히 심하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3DS에서 도입된 타겟 카메라든가 이런 카메라 시점 변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는데 뭐 합니까? 그럼 1년 지났는데 다 떠났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근데 저 초반에 그 패드 진동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 솔직히. 처음 접하는 저한테는.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와, 진동 피드백이. PSP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와, 말도 안 돼. 와, 대금 빡 꼽는데 진동이, 진짜 그때 예술이었어요. 진짜. 문제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장점을 얘기하면 안 됐다.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렇다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솔직히, 프론티어 G까지는 솔직히 괜찮았어. 그리고 이게 버전 문제도 있었어요. 한 게임이랑 네. 캡콤이랑 일본은 이만큼 갔는데 우린 요거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유저들이 말이 많았어.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업데이트 그게. 이거 한 온라인 그 정도- 게임인데. 아니. 처음에는 한 빨리 왔어요. 처음엔 6개월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1년 정도 되더라고. 아,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났어요? 1년 뒤 버전을 하고 있는 거네, 한국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던 분들이 다 일본 서버 가서 해보고 넘어와서 이제 공략을 다 푸는 거죠.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 효율 파스 짜고 이러면은 또 새로운 유저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썰어 하나 풀어보자면 제가 블레드 앤 소울을 클로즈 베타 때부터 한 사람인데 클로즈 베타 2차 클로즈 베타 때 이제 그 거거붕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 나오는 첫 번째 4인 파티 보스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파티를 안 맺어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경험자 한번 모신데 있겠냐 경험자가? 클로즈 베타 게임 2일차가 아,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진짜. 모넌도 이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몹을 잡기 위해서 그 몹 무기를 들고 가야 돼. 그게 가능하나 처음 보죠. 그러니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 국사 프론티 할 때 많이 당했거든요. 버전은 아까 문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버전하고 점점 차이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얘들이 이제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코에에서 서비스하던 대항시대 5 웹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버전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본 쪽의 고집인지 한국 쪽 한 게임의 문제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말이 있었냐면 루머입니다.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제 한글로 바꾸고 뭐 이런 현지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미루고 이제 하나씩 미뤄서 나오는 거지.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말을 믿자면은 여기선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로컬라이징이 밀렸다. 그렇죠. 그러면 번역자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용 로컬라이징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보통 개발사들한테 미리 그런 내용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게임 쪽에서 그거죠. 그냥 한두 명한테 그냥 일을 몰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운영 미숙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그때까지 수익이 안 나서 거기에다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솔직히 1년간 말아먹었잖아. 아 근데 한 게임이 그렇다고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포카 고스톱 이런 거 많이 벌었는데 왜? 이미 다른 게임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여력을 뺄 수가 없다. 그때 아마 대작 게임을 아마 한 게임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금전적인 사실 뭐- 문제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네. 사실 뭐 말이 그런 말들이 많이- 네. 있었는가 보죠. 네. 네. 또 돌았어요. 루머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서비스 중이고요. 일본의 PC방에 막 가맹점 막 박살납니다. 아직까지 하고 계시고요.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돈콤의 노예라서. 아유 참 돈컴 그거 맨날 그런 걸 왜 사줘요? 예? 돈코코는 안 사야 돼. 뭐지? 이 사람이 도해가 돼가지고 호구 이게 호구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와. 찌뿌지 저런 말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분명히 내가 디포님 캡콤 게임 하는 걸 한두 개 본 게 아닌데. DLC도 사고, 시즌 패스도 사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 이제 짚어볼게. 프론티어와 이제 본가의 차이점을 좀 짚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HR 시스템은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플레이 타임 누적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게임을 이제 클리어하고 할 때마다 경험치를 주는데 그 경험치가 쌓이면 헌터 랭크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완전 게임 극초반 때는 이 헌터 랭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퀘스트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거죠. 그런데 해방이라는 게 있어요. 랭킹. 일정 그러니까 퀘스트까지 진행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경험치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999까지 가고 이걸 흔히들 사람들이 999 비둘기라고 불러요. 이게 프론티어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헌터 랭크 시스템이었는데 HR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GR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GR은 뭡니까? GR은 이제 G급 랭크. 아 G급 이제 수주를 할 수 있고 이제 무기를 쓰면 그 무기 랭크가 올라가요. 무기별로. 무기 숙련도 같은 거네. 네. 어. 그게 999를 찍으면 공격력이 맥스 레벨 되고 또 비전서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스타일하고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그게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전서를 비전서까지 얘기 그냥 다 해주세요 빨리. 지금 비전서를 예전에는 해금을 했어야 돼요. 그 길드 퀘스트를 받아서 해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극까지 밀어줘. 극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일 4가지 스타일인데 천, 지, 람, 극이 있는데 그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전문가 같다 그래. 대신에 랭크는 한 10인가 5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걸 또 다 올려야 돼요. 그거 10종 무기를 999까지 다 올리면 그 혼의 재현이라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수레를 하나 아끼는 거지. 그 4명이서 하면은 4번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마른 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많은 물이다. 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기 한 3종? 4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비전사라는 걸 통해서 무기의 모션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바뀌거든요. 성능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는 획득이 쉽다고 하네요. 이게 후에 더블 크로스에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모션이라든가 판정이 바뀌는 형태로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기별로 이제 랭크 숙련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고 그게 쌓여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그 최종적으로 공격 데미지에다 플러스로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기에 그 숙련도를 풀로 채우면 한 번 죽어도 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노가다의 끝이다 이거. 얼마나 아니 뭐 이거는 솔직히 그거는 약과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벤트로 그 GSR 포인트를 한 2배 주는 것도 있고 로그인 부스트라고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5주까지 있는데 그걸 쓰면은 그 포인트를 5배를 주거든요. 돈이랑. 그걸 이벤트 때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 하루에 부스터도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얼마인데 그래서? 아니 그건 돈이 안 들어요. 진짜? 네. 그게 1주에 초기화 되는 게 있고 2주에 초기화 되는 게 있고 5주까지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거 이제 돌아올 때마다 하면은 부스터를 다 쓴다 치면은 일주일 안에 다 할걸요. 그냥 하루 10시간씩 한다 치고. 하루 10시간씩요? 아 우리 보통 10시간씩 하잖아 게임을. 아, 그렇게 안 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일단 100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근데- 100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쇠발의 피해요. 솔직히 그 무기에 적용되는 비전주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 비전 방어구를 만들어서 GX 7렙까지 올려갖고 그걸 정렬을 하게 되면 장식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데 그 종이랑 구슬이랑 메달이 들어갔거든요. 종이는 몇천 장이 들어가고 왜? 몇천 장이 들어가고 노가다니까. 구슬은 구슬도 한 몇천 개 들어가고 메달은 좀 그나마 좀 몇백 단위 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리니지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한 번 잡을 때마다 몇 장을 주길래 그래요? 그거 길드 우선캐라고 있어요. 그걸 주는 캐가 그거 없이 잡으면 3장. 뭐? 그거를 있을 때 하면은 5장. 몇천 장 모아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전 코스라고 있어요. 총 11장을 주거든요. 무기 랭크는 아무 의미가 없네 그냥. 아 무기 랭크도 올려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그거 몇천 장 모을 때까지 만렙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하지마!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만게임이면 만게임! 아니, 내가 지금 태도 비전을 해놨어. 네. 지금 태도 비전 장비를 쓰고 있고 지금 피리가 필요해서 피리 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파츠 했거든요. 아직 3파츠가 남았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네 이 게임 이거. 아직 그래갖고- 우리 가금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저는 벌써 근데 문제가 진짜 노가다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게 월드에서도 약간 걱정되는 게 아, 월드 내는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 자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예, 이건 꼭 이게 단순 반복도 많고. 프로티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몬스터 헌터 월드가 나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남아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하여튼 얘기가 좀 계속 샜는데 미치겠네 이거.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더 지어봅시다. 그러니까 비전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 무기 가지고 하는데도 무기 랭크는 만렙을 못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전서 노가다도 엄청나지만 네. 무기 랭크 노가다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무기 레벨 올리는 거는 이제 따로 GSR 랭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전주 맞출 때 같이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안 맞아. 비전 미션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공격력이 최대 상한선에 걸려요. 아, 그것도 한계를 돌파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전서 레벨 미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기 랭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비전주를 또 따로 약간 이야기 지금 로맨스 가는 거. 로맨스 가는 민가 비슷한 것 같아.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야, 결론을 여기서 내봅시다. 예전에는 근데 이 스타일을 올리기 위해서도 노가다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건 사라졌고 네. 그리고 스타일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그 극의형을 쓰고 있고 네. 무기 전용 비전 주라는 걸 꼽아야 무기가 세지는데 그렇죠. 그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노가다가 필요하고 네. 심지어 그 무게 쓰고 나면 다시 재활용도 안 되고 그렇죠. 무기마다 다시 모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주를 만드는 과정이 실제 아까 얘기했던 무기 랭크를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니죠. 아무 공격력이 좀 오르니까 도움은 조금 그러니까 그게 되겠지. 아니라 그 모으는 노가다 과정이 네. 그 무기 랭크를 올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별로 도움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내가 티포니 끌어들이려고 약을 좀 많이 쳤는데 이 방송 이후로 안 할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아니 어차피 디올링도 월드 못 거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일단은 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네? 엔드 컨텐츠가 남아있다는 거. 나 정리하기 포기했어. 그냥 노가다 겁나 심한 게임이야. 네, 진짜. 길게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길게 하면 슬퍼져. 가끔 얘기를 이어서 하긴 네. 할 텐데 본가는 캐스트가 이래서 하츠네 미쿠 캐스트가 발동을 했어요. 수주자가 그러니까 캐스트를 주는 사람이 하츠네 미쿠야. 내가 오다가 티가렉스한테 도망쳤다. 티가렉스를 혼내줘. 그럼 캐스트 보상으로 하츠네 미쿠 코인을 줘요. 그럼 그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그 티가렉스 소재를 합쳐가지고 하츠네 미쿠 신발, 하츠네 미쿠 바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가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DLC는 당연히 무료. 자, 그런데 이걸 무료. 프로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돈 내고 받아야 돼. 그것도 확률이야. 다 뽑아서
나 얼마 전에 일화를 얘기해드리면 그럼 캐스트가 아니라 상자예요? 생산권이라든지 뭐 필요한 아이템을 뽑기로 뽑는 건데 랜덤 박스지 한마디로. 제가 얼마 전에 태도가 필요해서 귀신도라는 태도를 위해서 내가 한 10만 원을 쓰면 2바퀴 정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80몇 개니까 하여튼 2바퀴를 돌려서 했는데 방어구만 더럽게 나왔네. 확률이 얼마 정도 돼요? 확률이 표가 공개 안 됐어요 혹시? 네, 안 나와요. 사람들 체감적으로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10%도 안 되죠. 되게 높네. 뭐 이거 가지고 욕해? 되게 높네. 0.0001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내 돈 10만 원을 써서 10만 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뽑아. 리니지 정보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15만 원 주고 이제 현질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거랑 다 합쳐가지고요. 한 계정만 한 게 아니라 제 것만 한 건 아니라 30개 가지고 한 개 나왔어. 그거 가지고 까까 하나 못 사 먹어. 야 때려쳐 리니지. 아 지금 내가 몬스터헌터를 때려치울 게 아니라 지금 나 출금 2개 띄웠다니까. 택준이 형 사랑해. 쟤는 안 된다니까. 쟤는 사람. 아니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쟤는 사람. 티포님 7금도 금입니까? 7금도 금이에요. 그게 1부터 깨지는 거면. 아 그러면 네 인정. 인정. 1부터 깨지는 금임 인정. 일반적으로 치면 10금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놔두고 지가 알아서 사냥하니까. 이게 휴대폰 게임의 배라니까. 와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일본 게임에 비교해서 보면 한 1%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낮아도. 아니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기가 안 나온다고 0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 확률이 내가 원하는 템 나오는 게. 아니 근데 웃긴 거는 그 무기보다 방어구가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제가 한 10파츠 정도를 얻었어요. 근데 난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원래 그렇지 뭐.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디스코드에 이제 우리 수렵단 분들 아유 뭐 있는데 배부로 소리 한다 그러지 뭐. 와 장난치나 지금 개이득 이러면서 사실 근데. 실검이 떴는데 제가 그 뜬 캐릭터가 활 쓰는 캐릭이라 아이고 그래서 활을 버리고 칼을 들었어요. 요즘은 칼 들어도 되잖아. 아 근데 이제 이게 마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 마법이 좀 비싸더라. 예, 마법. 때려쳐. 접으세요 그냥. 패키지라고 했나요? 뭐 그거에 따라서 드랍률이 뭐 달라진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코스 프리미엄 코스 어시스트 코스 뭐 스윙 코스 뭐 비전 코스 이런 게 있어요. 패키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패키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요? 드랍률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경험치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라스터라고 있어요. 그 쫄따구들 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토모처럼 걔 레전드 라스터를 용병 같은 겁니다. 네. 예. 그걸 2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잘 싸워요? 안 만들어서. 장난 아닙니다. 사람 3명 끌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3일에 10,000원짜리도 있고 3일에 30,000원짜리도 있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조건 게임을 해야 돼. 그 돈이 아깝지 않으려면. 그래서 저는 코스는 잘 안 쓰거든요. 그렇지 한번 이제 사용하면 이게 네. 소비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쉬는 날에 계속 그냥 풀로 그냥 주구장창 해야 돼.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무조건 해야 돼. 밖에 좀 그러니까. 나가요. 사람도 좀 만나고. 아 괜찮아 이제는 게임 많이 안 할 거야. 내 차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닐 거야 이제. 아 차에 돈 쓰겠네 이제. 근데 차가 딱히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차 자체가 더 먹는데. 다음 달에 좀 유리막 코팅을 좀. 아 제발 좀 갑시다 이제. 빨리. 네. 9시. 진짜 5시간 하겠다. 네. 내가 이제 프론티어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월드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그런 과금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얘들이 맘먹고 그러니까 돈칠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창구거든요.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어쌔신 크리드도 하고 있고요. 어쌔신 크리드도 일단은 뭐 이런 과금 시스템들, 과금 무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코스튬 같은 건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팔아도 될 것 같아. 코스튬 괜찮죠. 근데 이제 가격만 좀 적절하다면 데드 올 라이브만큼만 안 팔면 돼. 나는 뭐 DOA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 대본에 없다가 추가한 내용인데 제가 얘기 들었죠. 최근 기사를 봤어요. 게임 메카 기사인데요.
몬스터 헌터 설정에 대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몬스터 헌터 세계관이 사실 기존 문명이 멸망한 후 다시 일어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거예요. 최소 설정상 2번 이상 멸망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몬스터 헌터 스토리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드디어. 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2시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파괴한 괴물들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가에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모노는 스토리가 없었는데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헌터 대전이라는 공식 설정집을 내기 시작했대요. 이게 총 5건이 나왔는데 그중 1권에서 세계가 멸망한 적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얘기하고 후후 프론티어 내 고대 유적이나 고대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떡밥이 풀리고 후에서는 몇몇 맵이 약간 이제 그 문명들이나 건물들이 잠겨 있는 걸로 떡밥을 조금씩 풀었는데 그 뒤로 얘기는 없어요. 근데 프론티어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거기 이제 가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이 수위전이라고 이벤트가 돌아오는데 거기 이제 가이가 한번 납치된 걸 누군가가 구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퀘스트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퀘스트를 깨면 최종장에 3장까지인가 깨면 또 무기를 줘요. 가이 무기를. 예. 무기 이유는 기억 안 나죠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 왜?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거든. 더 이상 들은 게 없어. 그냥 걔는 무기 주는 애. 이래서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어도 어떻게 해? 거기다가 그 걔를 위해서 하는 가위 수위전이라고 그거 이번 주에 가위 수위전이구나. 아이 해라니까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이벤트로. 리니지 껐어 지금. 나 핸드폰 큰일 날 사람들이네, 핸드폰이 2개가 진짜. 돼 있는데 리니지를 껐다고. 방송 때는 안 켜요. 이분들 큰일 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치.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헌터 대전에서 언급되는 게 다른 설정이 드래곤 대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곤이 무리지어서 문명을 파괴했다는 설정인데 고대 문명을 이게 그 이유가 고대 이제 발달한 그 문명이 드래곤을 노예와 생체 실험용 재료로 삼아서 드래곤들이 이제 무리지어가지고 저항해가지고 그 멸망시켰다라는 건데 헌터 대전의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론티어 쪽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고요. 독자 라인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 G에 보면 슈레이드 왕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슈레이드 왕국이 밀라 보레아스라는 그 몬스터가 있어요. 걔한테 멸망당한 적이 있다라는 게 살짝 언급이 된답니다. 토벌 의뢰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망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 기술들이 몇 개 보이죠. 스팀펑크를 연상시키는 비행선 같은 것들이라든지 헤비보건 이런 것들은 대검이나 태도에 비하면 그렇죠. 너무 기술력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이테크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한 떡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 이것도 뭐 약간 프롬넷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본가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프론티어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스토리도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얘기해. 모노도 스토리 있어. 있어. 이게 이제 설정이라는 것들에 이제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걸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몬스터들마다 설정들이 다 있어. 공식 설정들이. 대표적으로 이번 베타에도 나왔죠. 뿌리 2개 달린 디아브로스. 엄청나게 이제 들이받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선인장만 먹고 살아요. 선인장만 먹어. 얘는 단순히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뿐이에요. 착한 애를 왜 그렇게 괴롭혀? 예? 선인장만 먹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 장비 맞추려면 잡아야지. 개 뿔을 뽑아야 가감이 된다고. 아니 거기다 개 뿔이 얼마 전 개 꼬리는 어떻고? 아우 큰일 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디아브로스 뿔이 대부분 이제 깡냄이라고 그러거든요. 데미지가 높은 무기들. 거의 그 종결급이 디아브로스 뿔로 나왔던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각힌검. 예. 가강검 아틸라트였나? 예. 이게 이제 세컨드 지 당시 최고의 대검이었어요. 거기다가 스킬 몇 개 붙이면 그냥 그냥 무서운 게 없어요. 나중에 그 얘기 할 건데 대검 얘기해서 길게 할 거야. 대검은 길게 해야 돼. 태도 짧게 하고. 건랜스도 예.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 꼴 가야 돼. 이 부분 꼴 가야 돼. 원래 이제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지금 한 3분 나왔어. 아니 무기까지 해야 돼.
아쉽네요. 내 많이. 태도가 울잖아. 내 태도가. 예, 이대로 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예. 새롭게 이제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짧게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